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보좌관, 주식대박 보좌관입니다. 화이팅!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투자는 개인의 판단에 따르지만 이번 영상이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대선 불확실성 관련 영상입니다. 미국 대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약 한 달 전, 지난 8월 18일 미국 대선에 있어서 우편 투표 불확실성 관련된 영상을 올렸었습니다. 오늘은 구체적인 숫자 관련돼서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미국 대선은 이제 코앞이고 그러다 보니 역시 9월, 10월은 너무 중요할 텐데 몇 개의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우선 노란색 테두리, 핑크색 테두리 두 개의 자료가 있습니다. 위에 것 노란색 테두리는 과거 미국 대선이 있던 해의 월평균 S&P 500 추이이고 아래 차트 핑크색 테두리 차트는 과거 미국 대선이 있었던 해 월평균 코스피의 흐름입니다. 추이입니다. 1990년 이후 여기 보시면 7개의 선이 있죠. 7번의 대선이라는 거예요. 막 클린턴이 재선했을 때 부시 대통령, 오바마 재선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 7번의 대선. 1990년 이후 7번의 대선 중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겹쳤던 2008년을 제외하면 위의 차트 S&P 500의 흐름은 딱 보시듯이 연말로 갈수록 그쵸? 가로는 월이에요. 1월, 2월. 그러니까 연말로 갈수록 S&P 500의 흐름은 연말로 갈수록 이렇게 우상향 추이 높아졌음을 알 수가 있어요. 모두 우상향 추이를 보였잖아요. 2008년을 제외하고는 이때를 제외하고는 그렇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대선 전에는 민심을 잡기 위해 여러 정책의 기대감이 커지기 때문에 이처럼 대선으로 갈수록 연말로 갈수록 우상향 추이를 보였었다는 거죠. 이에 반해 아래 차트 코스피의 추이는 코스피 흐름은 미국 증시처럼 S&P 500처럼 일관된 우상향 흐름을 보이진 않았어요. 뭐야? 위에랑 좀 다르잖아. 이렇게 확연히 다르잖아요. 그쵸? 네. 연말로 갈수록 떨어지기도 했고 오른 적도 있고 그쵸? 일관된 우상향 흐름을 보이진 않았어요. 정책들이란 것이 미국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한국 증시에 동일하게 반영되기 어렵고 일부 정책은 한국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미국 대선이 있었던 해에 S&P 500과 코스피의 흐름은 달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1990년대 이후 미국 대선이 있었던 해의 주식시장 변동성 지표는 이처럼 9월부터 이거 변동성 지표예요. 변동성 지표는 이렇게 9월부터 높아졌던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1990년대 이후. 또 그 아래 자료에 지금 변동성 관련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아래 연두색 테두리 자료는 뭐냐? 여기도 VIX 변동성 지표가 있잖아요. 이 자료는 뭐냐면 변동성 지표를 좀 더 면밀히 살펴볼 수 있는 일간 흐름 자료인데요. 일간 기준으로 살펴보면 미국 대선 D-Day 40일 전부터 여기도 써있죠. 빨강색으로 미국 대선 40일 전부터 변동성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것. 미국 대선 D-Day 40일 전부터 변동성 지표의 상승이 본격화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D-Day 40일 전부터 이렇게 변동성 파란색 동그라미 이렇게 올라갔던 것을 알 수가 있던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번 미국 대선은 언제죠? 11월 3일이에요. 그러면 D-Day 40일 전이면 언제예요? 바로 이번 주 목요일 9월 24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에서도 볼 수 있듯이 미국 대선 전의 변동성이 커지는 것 관련된 것은 많은 분들도 뉴스로 보셨을 거예요. 미국 대선 전의 변동성이 클 수 있습니다. 클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자료를 이제 보여드리는 거죠. 근데 D-Day 40일 전부터다. 그럼 이번 주는 뭐예요? D-Day 40일 전이 껴있는 한 주라는 거죠. 다음 주 화요일 미국 대선에 있어서 중요한 1차 첫 대선 토론이 진행되면서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대선 국면으로 진입한다고 볼 수 있긴 하지만 증시의 변동성 관점에서는 지금 살펴본 자료에서처럼 9월 24일부터는 변동성이 커졌었다는 것이고 러프하게 보면 이번 주부터는 변동성 확대를 염두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첫 토론회가 중요한 이유는요. 토론회 이후 지지율 흐름이 선거 결과를 가늠할 만큼 중요한 척도로 작용하기 때문인데요. 이 자료를 보시면 1990년도부터도 아니고 아래 보시면 여기죠. 1956년부터예요. 1956년 대선부터 후보자별 지지율 평균치의 자료인데 1956년 대선부터 당선자의 지지율이 비당선자의 지지율보다 항상 이렇게 격차를 두고 항상 높았어요. 근데 그거를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항상 높았지만 특히 9월, 10월에 비당선자들의 지지율이 크게 이처럼 하락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뭐죠? 토론회에서 지지층을 결집시키는데 실패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낮은 지지율 후보자들에게 역전당한 사례도 있습니다. 네, 역전당한 사례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보면 9월 이후 지지율의 변곡점이 나타난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9월에 가장 큰 폭의 역전을 당하거든요. 9월에. 그러니까 9월부터가 이제 변곡점이라는 거죠. 그것을 지금 말씀드린 거고 자료로 또 보여드리는 거예요. 결국 대선 전 40일, 50일 전부터가 매우 중요한 시기였던 것을 여러 자료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향후 미국의 경기 부양책 통과 여부, 미중 갈등, 해외 코로나 확산세, 그리고 코로나19 백신 뉴스 등 변동성을 키울 요인 등이 상당히 많긴 한데 오늘 자료에서 보셨듯이 이제는 미국 대선과 관련된 변동성 국면에 들어갈 수 있는 만큼 후보 간의, 양당 간의 관련 뉴스에 더욱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선 변동성 관련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물 아래 좋아요 클릭은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을 전체 알림 받기로 해놓으시면 영상 올리고 나서 빠른 시간 안에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감사합니다.